내 집 짓기를 하면서 건축주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저는 도면 읽는 법을 배우기를 권해드립니다. 도면은 언어와 같아서 한번 배워두면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내가 만일 스페인어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거리에 있는 간판이나 이정표 다 읽을 수 있겠죠? 그러면 길 찾기도 쉬워져요. 마찬가지입니다. 도면 속에 도면 읽는 법을 내가 알게 되면 도면에서 길 찾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 집을 짓는 데에 굉장히 유용하게 됩니다. 저는 두 가지를 도면을 통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도면에는 여러 치수들이 나옵니다. 2300, 3600 그렇게 나오는 치수들과 그리고 실생활에서 쓰는 현실 치수 줄자를 이렇게 길게 뽑았을 때 나오는 그 현실 치수가 서로 매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엄청 편합니다. 어떤 게 편하냐면은 내가 어떤 가구를 거기다가 넣으려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가구가 2400이야. 근데 그 2400을 여기다가 넣을 수 있을지 없을지 도면 보면 금방 알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색상의 벽을 꾸미고 싶은데 이 색상의 이 벽을 이 정도로 꾸며도 될까? 이 도배지를 해도 될까? 하는 느낌이 잘 없잖아요. 근데 그게 도면만 보고도 알 수 있는 이유는 현실 치수와 도면 치수를 매치를 시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 집을 짓는 데에 어떤 재료로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재가 어떤 게 들어갔을까? 언제쯤 단열재를 집어넣지? 단열재를 넣고 나서 도배를 하게 되는데 그 도배는 언제쯤 하게 되지? 도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순서도를 알고 내 집 짓는 거를 4개월 정도 이렇게 지켜보신다면 정말 즐거운 집 짓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면을 못 보시는 일명 도면 문맹, 도면을 못 보시는 건축주분들이 많으세요? 대부분은 정확하게는 못 보시죠. 주로 접해 보신 게 아파트 분양 브로셔에 나오는 약간 반입체 같은 도면. 그래서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정도. 그 정도는 보실 줄 알지만 자세하게 도면의 치수를 읽는다든지 벽체의 두께를 가늠한다든지 도면의 기호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는 대부분 잘 없지 않나 싶어요. 익히려고 하면은 뭐부터 하면은 좋을까요? 그래서 어떤 건축에는 두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스케일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사는 공간을 재어보고 실제로 보는 도면과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면에 있는 각종 숫자나 기호의 가 의미하는 것들, 문이 이쪽으로 열린다, 옆으로 열린다, 그 다음에 통로의 폭이 얼마냐, 그 다음에 각 방의 공간의 크기를 저희는 도면에서는 중심선 기준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중심선을 뺀 안목 지수는 얼마만큼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시면 도면을 보고 자기 공간을 상상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은 자동차와 같아서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동차도 엔진 오일 갈아야 되죠. 타이어도 교체를 해야 되고 각종 오일도 갈아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은 또 카센터를 가야 되거든요. 집도 관리해야 될 게 많습니다. 우수매놀 청소해야 되지, 오수바지 청소해야 되지, 환기장치 필터도 갈아야 되고, 수도 배관 물이 얼지 않게 또 봐야 되고, 관리할 게 많은데요. 집은 관리를 하면 할수록 집이 저희를 또 보호해 줍니다. 저희가 먼저 집을 관리해 줘야지만 집도 저희를 관리해 주는 거죠. 집의 적절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식물을 키우거나 수족관을 큰 걸 두거나 하게 되면 과도한 습기가 발생하게 되고, 그게 또 집에 영향을 미치고 좋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집을 관리할 줄 알아야지 집이 나를 보호해 줄 겁니다. 패시브 주택은 겨울에 굉장히 강한 집입니다. 그런데 여름까지 강한 집이 바로 전기집이거든요. 에어컨 없이 복사 냉방을 통해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면서 쾌적한 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추위에 강한 패시브 집, 더위까지 이겨낸 전기집. 특히 패시브 건축협회에서 인증해주는 패시브 하우스는 겨울에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최고 수준의 단열과 기밀, 그리고 열회수 환기장치를 사용하기에
겨울철 집안의 온도를 따뜻하게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깨끗한 공기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름에는 에어컨을 사용해서 더위와 습도에 맞서야 했습니다. 에어컨의 찬바람, 찬 기운이 거북한 사람들에겐 다른 대안이 없었지요. 그런데 복사냉방 전기집은 여름에 에어컨 없이 서늘한 상태의 습도와 온도를 24시간, 365일 유지함으로써 여름의 쾌적함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주택의 최고봉이 바로 전기집인 것이죠. 전기집에 거주해 보셨는데 느낀 소감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딱 1년 됐어요. 밖에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선선함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집 안에서는 모르는데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집이 이렇게 시원하구나. 한 2, 30분 몸이 적응되면 또 시원한지 까먹고 또 나갔다 들어오면 오 이렇게 시원했나 또 싶고 이게 좀 신세계더라고요. 전기 사용량은 어떤가요? 냉방, 난방의 에너지는 거의 지금 태양광으로 충당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LPG 가스가 섞어서 쓰고 있는데 그 LPG 가스 값이 나오는 게 한 달에 한 통, 한 달에 5만 원씩 쓰고 있는데 그게 순수하게 우리 5식구 씻는 물, 온수를 만드는 급탄으로 그 LPG가 한 달에 5만 원씩 써지는 것 같고요. 전기요금은 사무실 걸 제외하고 월 평균 한 10,000원,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거의 기본 요금에서 조금 더 내는 정도예요. 냉방하고 난방에 들어가지는 않고 조리, 뭐 이렇게 그 인덕션 같은 거 쓰는 거, 그 다음에 조명 이 정도 일반 우리 그 단독주택 아닌 아파트에 살 때도 나오는 요금 있잖아요. 봄, 가을철 냉난방 안 했을 때 요금, 그 요금이 1년 내에 가요. 그러니까 여름에 냉방을 하고 겨울에 난방을 이 전기 가지고 하는데 전기 요금이 더 올라가지는 않아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여서 어떤 사람 눈에는 아름다운 것이 어떤 사람 눈에는 아름답지 않게 여겨지게 됩니다. 맛집이라고 해서 가봤는데 그 맛집의 음식이 내 입맛에 안 맞을 때 그런 경험 있으시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집,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집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집 짓기는 나와 내 가족에게 맞는 집을 택하셔야 됩니다. 나와 내 가족에게 맞는 집을 택하려면 일단 내가 완벽한 집을 짓겠다는 욕심을 버리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페인트 색상, 도배, 가구, 마루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조합이 돼서 집 내부를 이루게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내가 원하는 취향, 내 가족들이 원하는 취향에 맞춰가지고 집을 지으시면 되고, 누가 옆에서 이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해서 너무 휘둘리지 마시기를. 건축은 오케스트라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는 연주자들이 각각의 악기들을 연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이올린, 첼로, 이렇게 북도 치고 불기도 하고 하는 것인데, 그 각각의 악기를 통해서 한 곡을 연주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 조화롭게 연주를 하게 되는 것인데,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콘크리트 골조부터 목수들부터 시작을 해서 설비 들어와서 수도 물 나오게 해주고, 전기 들어와서 전기 배선해주고, 도배가 들어와서 이렇게 내부 해주고, 바닥 마루 깔고, 지붕 덮고,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자신의 기술을 발휘해서 집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4개월, 5개월 동안 최소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집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완성하게 하려면 좋은 지휘자가 필요하겠죠. 오케스트라에서도 훌륭한 지휘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건축하는 데에는 지휘자가 3명이 필요합니다. 도면을 잘 그려내서 도면이 실제로 잘 쓰이게 되게끔 하는 건축사, 그리고 이 도면을 바탕으로
들어오는 작업자들을 내가 이끌어내는 현장 소장, 그리고 이 전체를 한 뜻으로 만들어내는 유일무이한 지휘자가 바로 건축주입니다. 이 건축주 마음속에 이 사람들이 내 집을 위해서 내 집 짓기 하는 데에 조화로운 마음에 그리고 즐거운 마음에 와서 작업할 수 있도록 제일 선두에 서서 이야기해주고 그 터전을 마련해주는 사람이 건축주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짓는데 누가 봐도 손색이 없는 그런 완벽한 집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이 마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조화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내가 훌륭한 지휘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부들이 집을 보러 오면은 첫 번째 보는 게 주방하고 화장실부터 봐. 그래서 나는 얼굴이라고 봐요. 화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사람으로 따지면 화장. 또 피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뭐 옷을 입는다고 쳐야 되나? 아니면 뭐 우산을 쓴다고 해야 돼. 링크를 안 덮고 났을 때는 그냥 홀딱 벗은 사람이 되는 거지. 눈비를 막아주고 그리고 맨 몸뚱아리를 포장을 해주잖아요. 제 생각에는 피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두뇌가 시키는 일을 피가 각 부위로 전달을 하고 손발로 전달해가지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소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싣고 서는 것부터 해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구석구석 다 보살펴야 되니까 내 생각에는 피라고 생각해요. 없으면 안 될 존재이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